트랙 2에 올리시면 제가 트랙 2.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정원입니다. 이 세션에 10시부터의 세션은 자장을 맡은 이노기카노스 임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제 목소리 들리세요?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네요. 이번 이 세션에 10시부터는 실제로 지금 기업들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교육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프랙티스 위주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노피 파트너스의 대표이자 한양대학교의 기업 프로젝트의 센터를 맡고 있는 임정원이고요. 저랑 같이 이어서 실제로 지금 많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는 디렉 대표의 송영관 대표님이 같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제 세션은 조금 더 기업 교육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이어서는 우리 송 대표님이 학생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을 같이 보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또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포인트가 사라져가지고 여기서 잠깐 남겨주셔야 돼요. 네. 이노피 파트너스는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들 하고 실제로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나게 가속화됐습니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자, 그래서 ACBC를 저희가 기원전 기원 후로 얘기하던 거를 하다못해 ACBC,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를 워낙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 또는 실제 세상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얼마나 화두가 되고 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제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사가 몇 개가 나오고 있지라는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정말 새벽부터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침 9시 정도에 수십 개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합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냥 실무자 선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다 최고 경영층에서 우리 기업의 방향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는 상당히 됐죠. 인터넷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각으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들을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도입한 기업이 얼마나 되지라는 것들을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인용한 이 컨설팅 회사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91%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100% 중에서 91%가 디지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우리 기업의 퍼스트 전략으로 디지털을 앞서 내세워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전략으로 한 기업이 91%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 60% 정도는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예산 책정을 하고 있고 40%가 HR,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쪽의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R이니까 이제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기업의 비율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70%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라고 이제 또 다시 많은 연구들이 얘기하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스템 바꾸는 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못된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질적 연구 부분이고 저희가 실증 연구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시스템 바꾸는 거를 못 따라가더라 하는 거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그 스콥이 기업들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층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스콥과 직원들의 스콥, 이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같이 통합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이 잘 안 된다, 융합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재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디지털 포커스에서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인재 채용이 참 어렵습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한 개 일개 부서의 일이 아닌 굉장히 많은 그런 조직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조직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기업 교육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달라져야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제 세션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그 고민이 뭐냐면은요, 지금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라고 하는 컨텐츠가 한 800여 개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별로, 강사님들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리 해석하고 계시고 그 얘기가 이제 다 컨텐츠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가 아마존이었습니다. 네, 아마존은 정말 훌륭한 기업이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누구보다 앞서 하고 있는 기업임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교육의 내용 자체가 모두 다 모든 기업들이 아마존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로 교육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각각 기업별로 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스콥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데 모두들 1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얘기.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데일 테크놀로지가 기업들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이 이렇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1그룹에 대한 얘기만 모든 기업들이 교육에서 다루고 있더라. 이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색 선이 있는데 밤색 선이 글로벌이고 이제 한국의 기업의 수준이 이 분홍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그룹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의 수준이 더 높은데 높은 고등 단계로 가면 갈수록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보다 뭔가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델 테크놀로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각각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속한 그룹은 어디고 그 그룹에 맞춰서 그 다음 로드맵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얘기. 교육은 이렇게 각 기업의 현실에 맞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큰 그림, 큰 투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반대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코딩 교육부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다루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모든 조직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 자체가 데이터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코딩 교육은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코딩 교육이 어떻게 쓰입니다라는 교육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자, 코딩 교육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딩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각 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 그것들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상품과 서비스 혁신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코딩 교육 시작했습니다. 그게 모두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의 100%라고 접근하는 거가 저희는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육성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본 거죠.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전쟁이라고까지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이런 시대에 있어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얘기하는 교육은 그냥 평범한 그런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가 디지털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은 현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죠.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많은 교수님들이 달리 정의하고 계시고요. 아직은 학술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별로 교수님들이 다르게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컨설팅 회사는 컨설팅 회사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키 메시지를 뽑아놨더니 이렇게 3가지 단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핵심 기술과 세상을 움직이는 신기술을 잘 발굴하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기업별로 이 핵심 기술, 그 다음에 신기술이라는 정의가 달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와 많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품 프로세스들을 잘 디지털 하셔가지고요, 성과를 창출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자, 이걸 가지고요,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신사업을 개발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3가지 얘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자체가, 특히 기업 교육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 운영의 생태계가 필요한 역량들, 그리고 기술 생태계를 또 우리가 구축하기 위한 역량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들, 그러니까 왼쪽에 그런 어떤 컨텐츠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인력의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진 기업 인재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그럼 뭘까? 미래의 리더들은, 이제 핵심 인재들은 모두 다 디지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역량을 저희가 정의할 때에는 4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디지털 마인드셋 자체가 있어야 된다. 자, 거기에 비즈니스 역량이나 또는 혁신 기술과 방법론에 대한 역량이나 또는 IT 활용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KSA라고 얘기하는, 마찬가지 얘기죠.
자, 지식과 기술과 그 다음에 가치 태도를 모두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인재들이 각 기업의 이제 핵심 인재들로 부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데가 금융이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얘기들,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한 얘기들, 또 디지털 IT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 이런 인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역량과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업들에서 이제 새로 생기는 잡들이 있을 거고 없어지는 잡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기업 내에서 산업 내에서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하고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고민을 아마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의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기업 교육은 비즈니스 교육뿐만이 아니라 기술 쪽 교육하고 같이 융합을 어떻게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전략들을 실현해 갈 것인가, 그리고 교육과 현업을 또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IT 부서와 현업 부서 간의 융합들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나온 거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의 예입니다. 요 디지털 큐브는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역량과 기술 역량, 그 다음에 리터러시와 플루언시 역량, 그리고 실제로 교육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현업 문제 해결까지 가느냐를 저희가 디자인했었던 케이스고요. 아랫부분이 이제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탑다운 이노베이션 자체, 탑다운의 경영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경영혁신 기업으로 위에부터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리직부터 먼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현업에 있는 실무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 인재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하는 이러한 과제까지 연결된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자, 알고 나니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저항이 훨씬 적어졌다라는 그러한 피드백이 이 교육 프로젝트의 성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였고요.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교육생들이 IT 인력과 현업 인력들이 에자일, 우리가 말로만 하는 에자일로 같이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테크의 리터러시 부분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실제로 플루언시 단계로 올라가서 과제를 수행하는 이러한 결과의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제조업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화두이고요. 여러 가지 서비타이제이션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쪽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리터러시와 플루언시까지 가져갔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주가 통합되는 이러한 역할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라보는 교육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현업까지 같이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지식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그 기업에 핏하게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의 설계들을 같이 기업들하고 하고 있고, 이런 교육들이 현업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이제 기업들과 학계와 연구계와 그 다음에 산업계들이 지금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의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런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우리 기업 내에서 있는 조직에서 리스킬링하고 업스킬링 할 것이냐,
그리고 외부의 채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시스템 부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제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네. 디지털 인재를 얘기하는 그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보는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이 지금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각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경영 혁신까지 어떻게 진짜 결과가 나오느냐는 아직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들의 많은 과제들이 이제 운영상에서는 효과들이 인디케이터들로 나오고 있고요. 그것들이 어떤 생산성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실제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결국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으로 핵심 인재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핵심 인재들을 어떤 인디케이터로 저희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인디케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말 미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그 어린이들을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하고 있는 송영광 대표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